결과 시청자 사연 총 12,600여 건. 그중 훈련과 관련된 제보는 과연 얼마나 될까? 시청자 사연은 편지, 전화, 팩스, PC통신으로 토요 미스테리 극장에 전해진다. 제보 편지는 총 3,780통. 그중 훈련 관련 제보는 2,192건. 전화와 팩스 제보 총 7,560통. 그중 훈련 관련 제보는 4,384건. PC통신,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로 접수된 제보 총 1,345건. 그중 훈련 관련 제보는 410건. 토요 미스테리 극장으로 2년 4개월간 접수된 시청자 사연 중 훈련 관련 제보는 총 6,997건. 전체 55%에 달한다. 오지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네가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냐? 형수님 어디 가세요? 하여튼 금가루 같았어. 세 가지 경우를 방송됐던 사례별로 살펴보면 먼저 도움을 주는 경우는 27회 방송된 우이동. 지난 1974년 실직한 김영호 씨는 호구지책으로 공동묘지 이장 작업을 하게 된다. 거기서 우연히 백발이 그대로 남아있는 시신을 발견, 정성껏 수습을 해준 후 그는 예시가 담긴 꿈을 연속해서 꾸고 꿈에서 보았던 장소에 분식점을 개업하게 된다. 그 후 3년 만에 근방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대형 음식점으로 발전.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김영호 씨의 사연이었다. 또 다른 사례는 10일에 방송됐던 남편의 목소리. 풍랑의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과 억척같이 살아가던 충란 씨. 어느 날 그녀의 집에 강도가 숨어들고 남편의 훈령이 나타나 결국 집에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해 범인은 잡혔고 그녀는 남편 훈령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한 것이었다. 다음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나타나는 훈령의 사례이다. 먼저 10일에 방송됐던 꿈으로 찾은 선조의 무덤. 1982년 허관구 씨는 무덤을 찾아달라는 예시가 담긴 꿈을 꾸고 조상의 무덤을 찾아 나서게 된다. 그 후 그는 천신만고 끝에 땅속에 660년간 묻혀있던 22대조 할아버지 허유전의 묘를 찾게 된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나타난 훈령의 다른 사례는 19회에 방송됐던 딸의 결혼식. 내가 친엄마라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핏덩이를 두고 죽은 생모. 그 후 딸은 계모를 생모로 알고 자라는데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생모의 훈령이 나타나 자신이 친어머님을 알려달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연이었다. 다음은 복수를 하기 위해 나타나는 훈령의 사례이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반드시 그 한을 풀기 위해 무서운 훈령이 되어 나타난다는 사연들이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경우 중 가장 많은 시청자 사연은 무엇이었을까? 복수를 하기 위해 나타나는 훈령이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민족의 그 정신적인 정서가 한의 정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한 맺힌 것을 푼다. 이제 이러한 의미가 이제 있다고 보겠죠. 이제 그런 그 원한이 많은 신들은 우리에게 해를 준다. 이제 이러한 얘기는 조상을 잘 모시면은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효사상과 권선 징악 사상, 이것이 우리 그 무속의 기본 사상이죠. 훈령은 과연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심령사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론 훈령의 소리만이 들리는 경우가 있다. 19회 방송된 탤런트 최지우 씨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영화 촬영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음성이 녹음됐다. 다음은 흔적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다. 44회 방송됐던 한서린 벽에서는 의인의 훈령이 벽면에 흔적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원혼이 물건에 깃든 경우다. 33회 방송됐던 어둠 너머의 시선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 중국 출장길에 우연히 구시 카메라를 구입한 김국 씨는
계속해서 누군가 살해되는 악몽에 시달리던 중 카메라에서 필름을 발견한다. 놀랍게도 거기엔 꿈속의 살인자가 찍혀 있었고 결국 사건은 해결된다. 카메라에 깃든 원원이 김국 씨로 하여금 사건을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또 53회 방송된 훔쳐보기는 억울하게 살해당한 여인의 원혼이 수석에 깃들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밖에도 방울, 고무신, 거울 등에 원혼이 깃들어 있다는 사연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홀령은 죽은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것일까? 시청자 사연을 살펴보면 익사한 사람은 익사한 모습 그대로, 또 화상을 당한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왜 그런 것일까? 죽었을 때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자기 신원을 확인을 해주고 싶을 때 되게 자기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모습,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그 상대방에게 자기가 드러내면서 어떤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죠. 귀신을 보는 사람의 그 영파에까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누구 모습을 생각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결국 홀령은 죽은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고 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상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우리는 옛 어른들의 경험을 빌어 확인해 보았다. 우리 동네 처녀도 그냥 죽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죽은 다음에 부모가 영혼 결혼을 쓰기 줬더니 그 다음에는 부모 앞에 욕소리 쓰고 곱게 나서서 고맙다고 인사하더래니. 시청자 사연 중에서도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던 홀령이 한을 풀어주고 나면 깨끗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홀령의 모습은 우리의 상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홀령이 나타날 때 과연 그 모습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보는 순간에 산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느꼈지. 왜냐하면 그 모습 자체가 사람의 모습이긴 하지만 눈, 코, 입의 윤곽이 또렷하지가 않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한기라든지 알 수 없는 기가 저를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느껴지죠.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에 정전이 됐었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울음소리 같은 거를 들었거든요. 산 사람하고는 정말 느낌이 틀립니다. 결국 시청자 사연을 살펴보면 홀령이 나타날 때는 어떤 전조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를 통해 홀령임을 바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홀령은 공동묘지에 많다는데 과연 그럴까? 무덤가에서 그 귀신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그 공포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가 증폭이 되어서 자기의 입력된 정보가 눈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물귀신을 보고 그러잖아요. 또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면은 거기서 귀신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저기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정보가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입력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자리에 가서 보이는 것이지. 홀령에겐 다리가 없다는데 과연 그럴까? 시청자 사연을 살펴보면 뚜렷하게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다면 홀령에게 다리가 없다는 속설은 왜 생긴 것일까? 귀신을 어쩌다 목격을 한 사람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 놀라면은 발을 볼 수가 없죠. 사람을 볼 때도 얼굴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상체를 먼저 보지 하체를 먼저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는 발이 눈에 띄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다 갑자기 또 이렇게 뭐 나타났다 이게 신출귀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발만 있는 귀신도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팔다리도 다 있었고. 근데 이제 느낌이 좀 무섭다고 해야 되나, 으시시하다고 해야 되나 뭐. 홀령은 밤에만 나타난다는데 시청자 사연을 살펴보면 낮에 나타나는 홀령도 있었다. 그렇다면 왜 밤에만 나타난다는 속설이 생긴 것일까? 밤에도 나타나고 낮에도 나타나고 근데 그 왜 밤에 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밤에 사람들이 이제 이 뇌파가 좀 떨어집니다. 파동이 떨어지니까 영적인 파동을 느끼기 쉬운 뇌파 전이가 일어납니다.
보인다거나 들린다거나 또는 동작을 함께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거나 이제 그것이 밤에 주로 일어나다 보니까 아 밤에 귀신이 많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느끼는 거고. 불령은 팥과 복숭아, 나뭇가지를 무서워한다는데 과연 왜일까? 동짓날 그 팥죽을 써먹죠. 근데 무슨 팥죽이냐면 붉은 팥죽이에요. 아기의 돌날이나 백일에 수수떡을 해먹어요. 빨간 수수떡을 해먹고. 빨간 것은 뭐냐면 귀신이 무서워하는 색깔이다. 이런 뜻이죠. 복숭아라고 하는 것이 이 동양적인 사고로서는 여자 성기를 상징해요. 이 복숭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탄생하는 이란 기능이 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에서 나오는 거죠.